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그간 자주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브랜드의 시승기를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태리 명차 마세라티입니다. 마세라티를 제가 마지막으로 타본 거는 거의 한 5, 6년 전일 겁니다. 5, 6년 전에 르반떼를 시승해 본 게 마세라티에 대한 제 마지막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 6년간의 이 갭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신형 마세라티는 저도 정말로 오랜만에 타보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마세라티는 그 중에서 그레칼레라는 SUV 모델입니다. 제가 90년생이거든요. 사실 8090 세대에게 마세라티는 정말 꿈과도 같고 정말 드림 오브 드림카가 바로 이 마세라티입니다. 마세라티의 전성기, 마세라티의 황금기를 아마 8090 세대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마세라티 하면 가장 대표되는 모델은 저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에 반해서 마세라티는 어떤 브랜드일까? 라고 마세라티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과거의 그란 카브리오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 멋졌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형 모델이 나왔지만 과거 예전 구형 그란 카브리오가 너무나도 멋졌기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고, 뭐 그란 카브리오를 시작으로 뭐 콰트로 포르테도 출시가 되었고 기블리 르반떼까지 마세라티가 엄청나게 부흥하네 라는 그 과정을 이제 8090 세대 분들은 쭉 봐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약간 과장을 보태자면 마세라티가 거의 페라리 수준의, 페라리랑 견줄 만한 그런 약간 네임밸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대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마세라티, 페라리가 동급, 약간 과장을 섞으면 거의 동급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마세라티가 페라리 엔진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마세라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그레칼레도 그렇습니다. 네튜노 엔진이라고 해서 3.0L V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형 마세라티는 모두 다 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마세라티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황금기에 있을 때, 절정기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렇게 하얀 곡선을 가고 있는 그런 시기도 일단 봤고요. 그리고 약간 바닥을 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 게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세라티가 침체기를 좀 지나서 이제 약간 이 브랜드의 방향성, 브랜드의 이 가치관을 조금 다시 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마세라티의 현재 라인업이 중요합니다. 제 본격적인 시승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세라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시승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마세라티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제 4도어 SUV인 그레칼레가 있고요. 그 위가 바로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출시가 되었고, 또 그 위에는 이제 슈퍼카, 뭐 하이퍼카라고 부를 수 있는 MC20, MC20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이 두 개고 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정말 슈퍼카예요. 마세라티가 만든 슈퍼카인데, 지금 마세라티가 판매하는 라인업은 그 세 개가 답니다. 약간 이 그레칼레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르반떼, 기블리 그리고 콰트로 포르테가 모두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세라티는 과거의 그 마세라티 황금기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조금 재편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이 현재 마세라티인데, 이 그레칼레가 살아남았단 말이죠. 물론 가장 나중에 출시된 모델이긴 하지만 르반떼와 뭐 콰트로 포르테 그리고 기블리를 모두 다 제치고 그레칼레만 현재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단종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레칼레는 어떤 매력이 있고 그 마세라티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칼레만 살아남았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직접 타본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레칼레 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 위에서 이 그레칼레를 보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레칼레랑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브랜드 그리고 모델이 포르쉐 마칸 그리고 카이엔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뭐 그레칼레 출고 후기라든지 뭐 구글, 네이버,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그레칼레를 출고하신 분들 그리고 그레칼레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제 후기 그리고 글들을 살펴봤는데, 보통은 뭐 마칸을 고민하고 카이엔을 고민하다가 혹은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고민하시다가 요 그레칼레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 보면 포르쉐 마칸과 카이엔 딱 그 사이에 있고, 특이점은 카이엔보다 휠베이스가 깁니다. 요 그레칼레 휠베이스는 2.9m가 조금 넘습니다.
차량입니다. 2901mm라고 알고 있는데 2.9m가 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카이엔보다도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2열 공간 리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열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그레칼레는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칸 EV보다는 조금 더 크고 카이엔보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작지만 휠베이스는 카이엔보다 길다라는 것이 이 그레칼레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레칼레는 그냥 일반적인 그레칼레가 아닙니다. 그레칼레는 4가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GT, 모데나,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트로페오, 그리고 폴고레까지. 폴고레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GT랑 모데나는 2.0L예요. 그러니까 약간 입문형 그레칼레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타고 있는 건 그 중에서 3.0L 네티노 엔진이 장착된 고성능 그레칼레입니다. 그래서 마력이 무려 530마력입니다. 굉장한 출력을 갖고 있고 토크는 63.2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맹렬한 출력을 갖고 있는 요 그레칼레 모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리뷰를 하면서 GT 모드로 주행을 했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이제 배기 사운드도 커지면서 엑셀 리스폰스도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이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도 530마력에 걸맞는 상당히 민감한 이 담력이 좋은 브레이크 세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마세라티는 예전부터 드라이빙 퍼포먼스 그리고 이 레이시한 느낌을 강조를 해온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그걸로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있는 브랜드죠. 그렇지만 현재 마세라티는 8기통 엔진이 없습니다. 아예 단종을 시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마세라티의 새로운 엔진 자체 개발한 네티노 엔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MC20도 요 네티노 엔진이고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도 요 6기통 엔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 그 주행 성능에 있어서 퍼포먼스적인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마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뭐 터보를 사용하면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 8기통 자연흡기가 주던 그 감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뭐 비단 마세라티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자연흡기를 쓰는 브랜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요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네티노 엔진을 쓰면서도 이 마세라티만의 그 감성을 잘 살렸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6기통 엔진이 갖고 있는 그 실키함과 그런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올릴 때 뒤에서 들려오는 이 사운드는 잔잔하면서도 듣기 좋아요. 사실 예전에 마세라티 하면 배기음 하면 마세라티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는 배기음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터널 들어왔거든요. 터널에서 잔잔하게 실내로 유입되는 배기 사운드는 괜찮은 편이에요. 6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들어오는 사운드는 괜찮고 ZF 8단 미션이랑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패들 시프트를 한번 써본다라고 했을 때는 패들 시프트와 이 능동적으로 접목되는 패들 시프트를 쓰니까 확실히 배기 사운드가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결코 사운드가 크거나 엄청나게 하이톤은 아닙니다. 자극적이진 않아요. 역시 고속 느낌이 정말 좋네요. 사실 제가 이걸 시내에서도 타보고 고속에서도 타보고 있는데 그레칼레는 시내에서의 매력보다 이 고속주행에서의 매력이 훨씬 더 높은 차량입니다. 고속주행할 때 안정감과 확실히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SUV다라는 걸 달려보면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리뷰할 때 다른 차량들은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좀 여유있게 카메라도 좀 보고 그렇게 리뷰를 하거든요. 지금은 앞만 보고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하체 세팅 이런 부분들은 저속주행보다는 확실히 고속주행에 맞춰져 있는 세팅이다.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세팅 값이 다 다릅니다. 레인지로버의 에어 서스펜션과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에 적용되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뭐 우리가 똑같이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부르지만 그 세팅 값이라든지 그 물은 그 단단함의 세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 주행 성능 고속 주행
세팅에 맞춰져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속에서 느껴보더라도 뭐 레인지로버와 같은 그런 소프트하고 정말 유들유들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르사 모드도 있는데, 코르사 모드로 하면은 ESC가 꺼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스포츠 모드까지만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여성분들께서 운전하시더라도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530마력이라는데 그거 막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니야? 막 무서운 거 아니야? 운전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되게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고성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심심하네, 조금 더 자극적이어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조미료를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유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마세라티 그레칼레의 고성능 버전, 트로페오이기 때문에 고성능 버전이지만 그럼에도 막 엄청나게 짱짱하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탔던 르반떼 혹은 기블리 콰트로포르테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전체적인 약간 유격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사실 이태리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느슨함, 허술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특히나 뭐 르반떼나 뭐 기블리 이런 거 타보면은 뭔가 독일 차처럼 이렇게 착착착 뭐가 체결돼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느슨하네, 약간 이런 느낌. 아마 타시는 분들 혹은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의 마세라티를 오랜만에 타보니까 약간 좀 독일차, 그런 엔지니어링의 정수, 독일차는 사실 그런 맛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정말 착착 체결이 잘 돼 있다, 좀 쫀쫀한 그런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 차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이태리 차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일본 차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 차는 독보적인 내구성, 그리고 독일 차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태리 차에 기대하는 건 약간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베이스에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아름다운 디자인,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하죠, 이태리 차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레칼레가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 디자인 리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외부를 보더라도 감각적이고 예술적이고 디자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건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이태리 차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건 가죽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태리 차 특유의 가죽 냄새가 있거든요. 이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가죽을 쓰고, 또 로쏘라는 요 새빨간 시트, 제가 또 좋아하는 요 새빨간 시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태리 차를 타는구나 라는 걸 요 일단 시트만 보더라도 이 고급스러운 시트에서 느껴지는 그 이태리 차만의 그 감각이 있습니다. 이태리 차라고 하면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마세라티가 있죠. 영국 차도 제가 또 좋아하는데 영국 차는 또 영국 차만의 또 감성이 있죠. 이번엔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마세라티 그레칼레 외장 컬러는 그라지오 라바라는 용암 회색 컬러입니다. 근데 일반 회색이 아니라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정말로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레이 컬러 중에서는 톤이 조금 많이 다운된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중후하고 무게감 있게 만들어주는 외장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부 컬러는 보신 것처럼 아주 새빨간 로쏘 컬러의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좀 차분하지만 내부는 강렬한 내외부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세라티 그레칼레는 도로에서 그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최근에 출시된 신차는 아닙니다. 출시된 지는 조금 지났지만 아무래도 도로에서 많이 못 보다 보니까 디자인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전면부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일부러 비상등을 전멸을 해놨습니다. 비상등을 전멸해 놓은 이유는 이 마세라티의 슈퍼캅 MC20가 있습니다. MC20의 헤드라이트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주간 전조등도 닮아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세 개의 덕트처럼 돼 있죠. 이게 어디 또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사이드 에어벤트, 에어 덕트를 여기 그대로 이렇게 또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상당히 좋고 마세라티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여긴 또 마세라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자체만으로도 어두운 곳에서 보면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확실히 마세라티가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마세라티는 이태리 차이니만큼 디자인이나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이런 보닛을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파워돔 후드 보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성능 차들에 이런 보닛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엄청난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 열기 전에 이 보닛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되게 이렇게 강력한 보닛에 볼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이트 라인을 따라서 마치 포르쉐처럼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지만 보닛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굴곡을 주면서 이 안에 엄청난 출력을 내는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530마력을 내기 때문에 엄청난 출력을 담고 있는 것이 팩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정중앙에 엠블럼, 마세라티 엠블럼이 있고 그 밑에는 트라이던트 엠블럼을 형상화한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 뒤쪽에는 에이다스를 관여하는 레이더 센서가 적용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센스 있게 마세라티의 트라이던트 엠블럼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 있는 세로형 그릴도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상어를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릴이라든지 그리고 측면에 있는 에어벤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확실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끔 커다랗게 공기 흡입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면부, 그리고 측면부, 후면부도 보겠지만 곳곳에 이런 카본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GT나 모데나 모델과 차이점은 이런 부분, 소재에 있어서도 확실히 V6 트로페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 또 2.0 그레칼레 모델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트로페오 모델의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저는 상당히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정면부보다는 측면부와 후면부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측면부와 후면부가 정말로 멋지거든요. 근데 이 전면부에서 이 측면을 살짝 보게 되면 굴곡 있잖아요. 이런 굴곡이 옆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거의 911이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라인이 상당히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과 이 완만한 곡선들이 아주 잘 하모니를 이룬 이 전면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이 시선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멋진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21인치 휠은 약간 건메탈스러운 그런 무광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이 나는 소재가 아니어서 훨씬 더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의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켜 준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저기 있는 휠캡 엠블럼 역시나 상당히 고급스러운 마세라티의 트라이던트 엠블럼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는 6피스톤의 레드 캘리퍼가 적용돼 있어서 이 브레이크의 담력은 상당히 즉각적인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고성능 모델답게 브레이크 성능은 뛰어난 편이었고 앞에 사이즈는 255 사이즈가 적용돼 있고 뒤에 사이즈는 295 사이즈가 적용돼 있습니다. 휠은 똑같이 앞뒤 21인치인데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GT나 모데나와 차이점은 여기 있는 트로페오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이 측면부를 보게 되면 이 고성능을 상징하는 이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과거부터 이 3개의 에어벤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그대로 이 그레칼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측면부는 너무나도 우아합니다. SUV지만 정말 우아한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마세라티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측면부에도 역시나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카본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 고성능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면 고성능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마세라티 C필러 쪽에 있는 요 트라이던트 엠블럼, 여기도 요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마세라티의 엠블럼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정했어요, 처음 정할 때.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최신 트렌드와 걸맞게 플러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뭐 튀어나온다거나 이렇게 빠져나온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 안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살짝 눌러주면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레칼레에서 가장 좋아하는 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레칼레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햇빛이 딱 반사가 됐을 때 요 면과 요 면은 완전하게 다른 그런 빛의 굴곡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 팬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걸 좀 뒤에서 보잖아요. 와, 그럼 SUV인데도 이 라인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리어 팬더 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 그레칼레는 전면부도 저는 매력적이었지만 이 부분은 거의 100점 만점 100점, 뭐 100점 이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여기 리어 쿼터뷰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또 마세라티의 이 트라이던트 엠블럼과 또 결합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고 확실히 고성능 SUV가 갖춰야 될 후면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밑에만 보면 약간 람보르기니 우루스 느낌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하남 범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4개의 쿼드 머플러 적용되어 있고요. 저기 있는 디퓨저 있잖아요. 디퓨저 부분도 다 카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해요. 따로 또 뒤에서는 트로페오라고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레칼레까지만 써져 있고 뒤에서도 나 고성능이야 라는 걸 크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차가 트로페오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트렁크를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신나게 지금 짖어가지고 조금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사이즈의 SUV가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제가 일부러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제 짐을 좀 넣어놨습니다. 드론이랑 테니스 가방 그리고 헬스 가방 이렇게까지 넣어놨는데 이런 걸 수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넣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넣으시거나 폴딩도 가능하거든요. 폴딩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딩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요. 그리고 제 삼각대를 좀 치우고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평평하게 풀 플랫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골프백을 좀 편하게 싣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한쪽만 폴딩해서 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폴딩이 가능해요. 제가 일부러 저쪽 2열 보여드린다고 여기서 접었는데 세울 때는 그냥 힘있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이쪽에 있는데 이 고급류만 넣어야 돼요. 고급류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일반유 넣으시면 안 돼요. 일반유 넣으면 경고가 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러그지 스크린도 이렇게 제공되는데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안 쓰죠. 그리고 여기는 시거잭 제공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돼 있다. 밑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밑에는 이 정도의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가 좀 없어서 속도를 내보면 역시나 530마력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와 이건 오 물건이다 진짜. 거침이 없네. 망설임이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지금 앞뒤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컨디션임에도 풍절음이 거의 안 들어와요. 하부 소음도 그렇고 방음 처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하체 소음이라든지 방음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체급 위의 모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크게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세팅 값입니다. 최신의 마세라티 왜 그레칼레만 살려놨는지 알 것 같아요. 충분히 르반떼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르반떼보다 뭐 스펙이면 스펙, 실내 공간이면 공간,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되어졌어요. 인테리어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많이 썼고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시계까지도 지금 디지털이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엔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실내를 디테일하게 리뷰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도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열 창문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초점 이렇게 잡으면
이중 접합 유리 적용되어 있고, 사이드미러는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든지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 지금 저기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소너스 파베르라는 마세라티의 사운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실내에는 무려 21개의 소너스 파베르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안 수제 오디오 브랜드가 소너스 파베르인데요. 소너스 파베르 같은 경우에는 뭐 힙합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음악보다는 좀 클래식이나 발라드랑 조금 더 합이 잘 맞는 그런 오디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트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이 나는 카본이 아니라 광이 안 나는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는 로쏘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주 새빨간 그런 강렬한 레드 컬러입니다. 마세라티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인테리어 컬러인데, 이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이태리 차답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도 지금 소너스 파베르 오디오 커버가 아주 멋스럽게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하단에서는 사이드미러 조절하고 4개의 창문과 문잠구 열고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되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도어를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나 이 버튼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수동으로 개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테두리도 고급스럽게 마감해 놓은 걸 보면 마세라티가 어떤 걸 지향하는 브랜드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엔 스티어링 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아보면 림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림은 조금 얇은 편인데 되게 컴팩트해요.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두 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포르쉐의 GT 스티어링 휠이 있어요. GT 스티어링 휠처럼 이 컴팩트한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스포티한 브랜드일수록 스티어링 휠은 컴팩트해야 딱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세라티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타자마자 스티어링 휠이 컴팩트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혼 커버는 동그랗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와 9시 방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공 가죽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그립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정보는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T맵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지도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소화해서 최소 정보만 이렇게 띄워놓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T맵 정보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온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역시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메뉴를 조작할 수가 있게끔 되는데요. 이 클러스터, 레이아웃 이런 것들도 뭐 클래식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릴렉스 모드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와 관계없이 디자인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서 끄고 켜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왼쪽 버튼,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 클러스터 왼쪽에 있는 정보, 미디어를 나오게 할 것인지, 오늘 날짜와 날씨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메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통화, 받고 끊고, 음성인식 이런 기능들 사용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에이다스, 주행보조 시스템을 이 오른쪽 버튼들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운 편이었고요. 그리고 엔진 시동을 거는 버튼이 여기 왼쪽에 하단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렇게 시동을 끄고요. 그리고 시동 걸 때도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6기통 엔진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프로드, 컴포트, GT, 그리고 스포츠, 코르사까지도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시승기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댐핑 컨트롤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댐핑 컨트롤을 컴포트 혹은 스포츠하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보통 페라리 같은 경우에 똑같은 모양의 범피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승차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댐핑 컨트롤, 이 서스펜션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드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버튼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이한 게 이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딸깍딸깍 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고 정말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잡았을 때라든지 이 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당겼을 때 느낌이 정말 좋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버 끝에를 누르게 되면 차선 유지 어시스트, 차로 이탈 방지 어시스트를 끄고 켤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기능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이건 전동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이 레버 통해서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도 전동 조작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엔 중앙 센터 패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세라티를 대표했었던 이 시계도 디지털 화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 이 버튼 눌러보게 되면 시계, 나침반, 페달, 그리고 G미터, G포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시계, 나침반, 페달, 그러니까 브레이크냐 파워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시계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저는 시계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중하게 항상 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시계가 딱 정중앙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건 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여기도 12.3인치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심플해요. 심플하고 애플 카플레이 연결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순정으로 티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도 순정 티맵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느리거든요. 지금 이 반응은 빠른데 목적지를 찍는다든지 혹시나 내가 경로를 이탈해서 다시 목적지를 찾아야 될 때 그게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쓰는 게 조금 더 편했습니다. 근데 이런 폰트들은 좀 마세라티랑 어울리지 않게 좀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 한번 보시면은 좀 귀엽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리고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이 기어 변속이 버튼입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마세라티 고성능 브랜드랑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어 셀렉터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디지털화가 되면서 버튼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비상등도 이게 터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비상등,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서 볼륨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소거, 볼륨 조절은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여기 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로 볼륨 조절, 음소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똑같이 있어요. 왼쪽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건 이전 곡, 다음 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틴팅이 안 돼 있는 차라서 지금 햇볕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은 여기서 조절하고 통풍 시트도 여기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 좌우 통풍 시트 둘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 눌러서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도 설정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를 더 채울 수도 있고, 3번으로 바꾸고 2번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헤드라이트, 오토, 주간 전조등, 하향등 이런 것들까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단에서는 이제 후방 안개등 켜고,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주차 센서, 오토 스탑 앤고 끄고 켜고, 내리막길 주행 보조, ESC 오프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여기 제공이 되고요. 수납 공간은 여기 제공이 됩니다. C타입, A타입 둘 다 마련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매트한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이 나는 카본이 아니에요. 소재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컵홀더는 여기 꽤나 깊습니다. 깊숙하게 되어 있고, 안쪽은 금속이랑 고무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따로 냉온 컵홀더 기능은 없습니다. 냉온 컵홀더가 되는 것처럼 생겼지만 냉온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수납 공간 깊이는 꽤 있는 편이고요. 저 안에는 시거재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버튼이 3개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이 선 블라인드만 열 수가 있고, 그리고 틸트만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완전히 오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버튼을 3개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다 연 거거든요. 요만큼 한 절반 정도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 요 3개 가지고 다 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쓸데없이 버튼이 너무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백색 등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트렁크 개방도 가능합니다. 요 SOS 버튼도 있고 어시스트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바이저 당겨서 확장은 안 됩니다. 확장까지는 안 되고, 열었을 때 이 백색 등 조명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의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아마 2열 좌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마세라티 그레칼레를 쓸 수 있는지 공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앞좌석은 178 제 키에 맞춰서 그대로 세팅해 놓고 제가 뒤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발 넣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 발도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발 넣는 공간도 충분하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어떠세요? 보시기에 충분해 보이죠? 헤드룸은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아도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한 뼘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카이엔 있잖아요. 카이엔보다도 이 휠베이스가 더 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마칸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되려 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2열 좌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은 2열도 이중접합 유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내려갑니다. 2열까지도 이중접합 유리 적용되어 있고 따로 그런데 썬블라인드는 없습니다. 썬블라인드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손잡이, 옷걸이, 그리고 실내 등은 백색 등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송풍구가 있습니다. 이 필러 쪽에 송풍구가 없고 가운데 하단에 송풍구가 있고 뒤에서도 온도 조절, 세기 조절,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3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턱이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 컵홀더 2개, 그리고 여기는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끔 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의 수입차들이 보통 그렇듯 마세라티 그레칼레 역시나 뭐 앞뒤 슬라이딩이나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뒷좌석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을 살짝 해보면 초반에 터보렉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힘을 어느 정도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가속하지만 이 네티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렉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도 초반에 한 1, 2초 정도 쉬었다가 출발하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아마 마세라티 모델도 그런지는 타봐야 알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모델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MC20와 같은 엔진이지만 이 차는 해당 모델보다는 100마력이 낮게끔 디튠이 되어 있습니다. MC20는 630마력이거든요. 이건 530마력이라서 100마력 정도 좀 더 낮은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차가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 주행보조 에이다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최신 마세라티의 에이다스는 어떤 스펙을 보여줄지 지금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아주 간편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그레칼레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손 다 떼고 네, 양발 다 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터치하면 연장이 돼요. 정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와는 지금 2단계로 거리 조정하고 있고 단계는 지금 총 4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정전식의 반응은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르게 되어 있고 지금은 그냥 일정한 지금 1차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지금 정전식은 위에를 터치해도 되고 뭐 밑에를 터치해도 되고 모두 다 연장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행 보조를 받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디테일함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뭐 구간에서 약간 지금 이런 데서도 약간 네 진행은 되지만 뭔가 약간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주행 보조를 받기엔 부족하진 않지만 약간 정밀도 이런 부분이 살짝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런 데도 코너를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따로 차선 변경까지는 안 됩니다. 차선 변경까지는 안 되는 에이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GT나 모데나도 아마 비슷한 세팅일 것 같긴 한데 고속에서의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는 만족도가 정말로 높습니다. 이 차는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기에는 공인 복합 연비가 8입니다. 8. 그래서 연비가 5등급인 차량이에요. 사실 뭐 마세라티나 포르쉐나 이런 브랜드 모델들을 우리가 연비를 생각하고 타지는 않지만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패드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네. 배기 사운드가 과하진 않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실내에 잔잔하고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자극적인 그런 사운드는 아닙니다. 뭐 BMW M과 비교한다면 M보다 살짝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M2를 시승했었는데 M2보다 이 사운드 데시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기통 모델이고 SUV여서 많이 좀
결제를 해놓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뭐 그란 카브리오를 타보면 조금 확실해질 것 같아요. 베이스 사운드에 대한 정의는. 제가 또 다다음 주에 그란 카브리오도 시승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네티노 엔진인데 어떻게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중에서도 트로페오의 가격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가격이 궁금했거든요. 이 차는 얼마일까? 근데 이 차의 일단 시작 가격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트로페오 모델 기준이에요. 일단 뭐 GT나 모데나는 1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차 6기통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부터 시작인데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옵션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금액, 그러니까 출고가는 1억 8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가격이 높죠. 생각보다 가격이 높고 지금 유턴하는 구간에 왔는데 지금 3차로 정도에 딱 떨어집니다. 3차로에 딱 떨어지는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어서 가격적인 부분 1억 8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까지 한다면 약 2억 정도 되는 차량이죠. 그래서 2억 주고 마세라티 그레칼레를 산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쉽지는 않은 선택인데 사실 요 정도 1억 5천 넘어가는 차량부터는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인의 취향이고 저는 사실 세상에 안 좋은 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취향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추천드리냐면 일단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야겠죠. 2억짜리 차를 사려면 금전적으로 일단 제한이 없으신 분들께서 기존의 BMW라든지 포르쉐라든지 그런 약간 주행 성능에 만족을 느끼셨던 분들, 조금 스포츠성이 가미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BMW도 타봤고 포르쉐도 타봤다.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색다른 차 없을까? 조금 희소성을 가진 차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가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랜드로버 디펜더를 타지만 그 차도 약간 희소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구매를 했거든요. 뭐 고장에 대한 이슈, 뭐 감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랜드로버 디펜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랜드로버 디펜더를 1억 3천에 샀는데 지금 중고가가 한 8, 9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가가 랜드로버 디펜더도 꽤 큰 편인데 마세라티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탄생한 차는 아닙니다. 내 개성이나 내 취향이 더 중요하다,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해, 내 기준이 제일 중요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가 요 마세라티 그레칼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셨을 때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변 얘기 흔들리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려 이런 차를 사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거 샀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주관이 또렷하고 내 기준이 명확해 하시는 분들이 주변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차를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사실 이 그레칼레가 독일 차들이나 뭐 국산 차들 사이에 주차가 돼 있으면 확 눈에 띕니다. 확실히 그 이태리 차들이 주는 그 묘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 디테일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띕니다. 디자인이 확실히 눈에 띄고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요게 뭐 장단점이 있죠. 뭐 장단점이 있는데 도로에 많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안 좋아서 안 팔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마인드 세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로에 많이 없다라는 건 또 그만큼 이 차를 타면서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태리 차를 좋아하고 또 이런 고성능 그리고 이런 럭셔리카를 좋아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레칼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과거 마세라티에 비해서 뭐 저도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다듬어졌다라는 게 운전을 해보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인테리어가 주는 뭐 세련됨, 최신의 이런 기능들, 뭐 티맵이 순정으로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 옵션과
기능에 대한 개선들도 만족 포인트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레칼레 고성능 버전이지만 확실히 르반떼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과거에 제가 르반떼를 타봤을 때의 느낌과 비교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 속도도 빨라졌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정보도 그렇고, 이 승차감이라든지 전반적인 핸들링이라든지 모든 세팅들이 르반떼보다도 더 편해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고속주행 안정성도 르반떼보다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르반떼와는 정말로 많은 그런 변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레칼레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단점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레칼레한테 미안하고, 아쉬움 정도라면 이 마세라티는 사실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뭐 여전히 감성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시트의 소재라든지 뭐 마세라티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독일 차나 뭐 미국 차나 일본 차가 갖지 못하는, 마세라티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분명히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요런 뭐 배기 사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좀 흐려졌어요. 약간 과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한 3샷, 4샷을 넣은 거라면, 지금 요 그레칼레 트로페오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느낌입니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참 좋아하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시는데 되게 연해진 그런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연해졌다라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타더라도 괜찮네, 맛도 좋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 뭐 잠자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렇잖아요.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 누구나 만족을 하는데, 뭔가 그런 자극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졌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세고 더 자극적인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워지지 않았나, 좀 밍밍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뭐 저처럼 고성능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고성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되려 고성능이긴 하지만 편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일리로 탈 수 있는 고성능이다 라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마세라티에 대한 소식도 여러분들께 자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마세라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차도 너무나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